자,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스마트 팩토리 마지막 세 번째 세션입니다. 이번 세 번째 세션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의 글로벌 선진 사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이 공장의 좀 약간은 공개하기 힘든 그런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뒤져봐도 그냥 간단하게 뭐 구축하고 어떤 효과를 봤다 이런 얘기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구축된 그런 미국과 일본, 인도에서 구축된 스마트 팩토리에 아주 눈에 띄는 글로벌하게 되게 관심을 모으고 있었던 지난 몇 년간 되게 핫 이슈가 됐던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세 가지 사례 다 모두 이런 스마트 팩토리용 솔루션,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가 자기네 공장에 모델 사례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아주 큰 관심을 모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 솔루션을 외부 기업에 또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자료가 구글 검색을 하거나 자료를 좀 찾아봐도 상세한 자료가 많이 없어서 내용은 좀 풍부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구축하는 추세에 있구나, 이런 관점이 중요하구나 라는 측면에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로 독일 지멘스의 암베르그 공장 사례를 먼저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약간 기술적인 단어가 나오지만 안 들리는 부분이 그냥 넘겨버리세요. 넘겨버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가 왜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지에 대한 얘기만 좀 들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남짓하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품질을 높이는 설계. 물류 속도를 높이는 설계. 운송 시간 단축. 비용을 줄이는 설계.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 산업 자동화의 글로벌 리더인 지멘스는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서 수익성 높은 성장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멘스는 자동화 시장의 글로벌 리더에서 통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공급업체의 업계 리더로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멘스는 제품 설계부터 고품질 생산까지의 속도를 높이며 전체 가치 사슬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에서는 약 1000명의 직원들이 최고 수준의 시마틱 스위치 장치와 제어 시스템을 생산합니다. 유럽 최고의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이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초당 하나의 제품이라는 빠른 생산 속도에서 뛰어난 품질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납품에 걸리는 기간은 24시간에 불과합니다. 설계와 생산에서 가능한 최적의 조합을 얻기 위해 암베르그 공장은 제품 수명주기 관리 포트폴리오, 팀센터, NX 및 시마틱 IT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거의 완벽하게 집약된 루프 데이터의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시스템에 구현된 규칙과 프로세스는 데이터와 공정이 올바른 기술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줍니다. 팀센터는 모든 VLM 도구의 데이터에 중추 역할을 합니다.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의 경쟁력 우위 중 하나는 개발과 생산이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생산에 혁신이 매우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것은 혁신이 생산 과정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이용해 제조 공정이 빠르게 최적화됩니다.
공장을 가상 설계함으로써 생산 과정이 제조할 제품에 완벽하게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시장 출시 기간을 최대 50%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종합적 통합화와 TIA 포털은 자동화와 공정 관여에 있어 완벽한 데이터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은 자동화 솔루션을 최적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최대 25%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제조 실행 시스템인 시마틱 IT는 최대의 생산 속도와 최고의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데이터가 지능적으로 연계되므로 생산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은 99.9985%의 품질 수준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 제품 10만 개 중 단 1.5개에만 결함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멘스 산업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은 제품 시장 출시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품질은 가능한 최고 수준까지 최적화되었으며 지금은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효율적인 물류로 초당 하나의 제품이라는 생산 속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납품 기간은 24시간에 불과합니다.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은 통합 제품 및 생산 수명 주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 지멘스 산업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지속 가능한 성공. 앞서 비디오에서 보셨다시피 지멘스의 암베르그 공장, 이게 민헨이라는 도시에 있는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럽에서도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구축 사례라고 합니다. 근데 하단의 그림과 아까 비디오에서 본 그 화상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제조기업의 생산 라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공장 안에 생산 설비 주변이 모두 컴퓨터 시스템 같은 걸로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 하단에 있는 그림들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컨베이어 벨트식의 생산 공정은 아니지만 어떤 주변의 컴퓨터 시스템들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마치 독특한 어디 연구소 같은 느낌의 그런 생산 현장이라는 점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암베르그 공장은 지난 그 두 번째 세션에서 얘기했던 스마트 팩토리 기반 기술 중에 하나인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걸 또 다른 말로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종 제품에 대한 관련 정보들, 생산 현황에 대한 정보들, 품질에 대한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춤으로 해서 제품의 시장 적기 출시.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 A라는 제품을 필요로 하는데 어느 만큼 필요로 할 때 딱 그 시점에 물건을 제대로 출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원부자재, 원료에 관련된 제품들을 얼마나 빨리 소싱할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부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적기 출시, 생산 설비의 유연성 확보, 그리고 효율적 생산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에서부터 최종 제품 생산, 그리고 제품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아까 영상에서도 보듯이 각자 서 있는 화면과 대시보드 같은 걸 통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공장의 완벽한 디지털화, 또 완벽한 자동화, 심지어 완벽한 지능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 암베르그 공장은 이 넓은 공장에서 매일 5천만 건 이상의 실시간 정보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복잡한 제품이 들어가 있는 부품이 들어가 있는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품에서 어떤 부품의 하자가 발생했고 이 부품은 예를 들면 같은 부품이라도 얘네 지멘스의 뭐 독일의 A 사업장에서 온 부품일 수도 있고 B 사업장에서 온 부품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한답니다. 그래서 같은 부품이라도 A 사업장과 B 사업장, C 사업장이 동시에 같은 날 엠베르그 공장에 납품을 했는데 똑같은 제품인데도 유독 B 공장 제품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B 공장 제품에서 납품된 그 부품이나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다시 다 재검토를 하는 이런 것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로 이 5천만 건 이상의 실시간 정보 수집해서 자동으로 생산 최적화 이뤄내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1년에 약 12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1200만 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품을 여기서 암베르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암베르그 공장이 이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불량률이 0.0012%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1995년까지만 하더라도 89년까지만 하더라도 불량률이 100만 개당 500개였대요. 지금 저 수치는 100만 개당 12개인데 100만 개당 12개로 줄었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가 갖춰지기 전인 89년도 아주 그 옛날 방식의 생산 라인이 있었을 때에는 12개가 아닌 100만 개당 500개의 불량이 발생했고 그래서 불량률이 4000%가량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리고 앞서 비디오에서 봤듯이 공장 곳곳에 로봇 시스템들이 촘촘하게 배치가 돼서 일종의 모듈화된 공장이 갖춰짐으로써 예를 들면은 고객의 요구나 제품 생산 일정과 생산 계획의 변경 시에도 즉시 생산 라인을 즉시 재배치하거나 재조정하는 것이 손쉽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는 이 암베르그 공장을 모델 공장으로 삼아서 여기에 구축된 솔루션이 디지털 팩토리 스위트라고 합니다.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된 얘네 솔루션인데요. 이거를 외부에 판매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스마트 팩토리 선도적인 구축 사례는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의 e팩토리라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구축 사례입니다. e팩토리의 A가 저렇게 기호로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저 팩토리라는 e팩토리라는 고유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알파벳 소문자 A 대신에 at 기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쓰비시 전기는 일본의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마찬가지로 아까 지멘스의 디지털 팩토리 스윗이 유럽에서 강세를 보인다면 얘네는 일본을 중심으로 또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e팩토리라는 얘네 솔루션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네 여러 사업장, 일본에서는 보통 여러 사업장을 공장을 제작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고야 제작소 등 여러 제작소에 이 e팩토리를 구축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구축된 데가 이 나고야 제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를 구축해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한 다음에 나고야 생산 현장에서는 품질 손실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하고요. 품질 손실이 50% 이상 감소했다면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난 성과인 거죠. 그리고 생산성이 30% 이상 증대했다고 합니다. 생산성이 증대하고, 그리고 에너지 비용을 또 30%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규모 공장이니까 에너지 비용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나 이 에너지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고, 앞서 보여드렸던 LG전자 창원 공장 사례에서도 생산성도 많이 올라갔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크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하는데 여러분에게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제일 중요한 지표가 뭔가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생산성 향상, 그죠? 두 번째 품질 재고, 품질 재고나 품질 손실을 일정 수준 이상 감소시키는 것, 뭐 같은 개념이겠죠. 그리고 에너지 비용 절감, 이 세 가지를 제일 중요한 측면으로 핵심적인 지표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 창원공장 사례를 비디오 보셔서 알다시피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의 안전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상당히 오래전에, 미쓰비시 전기는 2003년에 이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그때부터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는 제가 다음 장표에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기본적 개요만 설명드리면 설비 가동 현황, 각종 공장의 각종 설비들, 뭐 PLC나 CNC 등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주 옛날부터 쓰던 그런 컴퓨터화 되지 않은 기계들부터 각종 컴퓨터 장비, 로봇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설비 가동 현황, 그 다음에 생산 실적, 현재 라인에서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생산이 진행 중인 거 뭐 몇 개인지, 생산이 완료된 게 몇 개인지, 곧 생산 들어갈 게 몇 개인지, 이런 정보들은 항상 경영진에게 필요한 정보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각종 재화, 설비, 인력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품에 관련된 원부자재, 원재료 부분이 끊임없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정보도 미리 잘 알고 있어야지 또 발주를 낸다거나 원부자재를 협력사로부터 다시 소싱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의 품질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설비 가동 현황, 생산 실적, 재화 설비 인력에 대한 정보, 생산 라인의 품질 정보 등 4가지를 핵심 기능으로 제공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 팩토리라는 시스템을 구축한 스마트 팩토리는, 그 고객사는 이제 3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죠. 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향상된다는 것. 예를 들면 공장 가동률이란 게 뭐 24시간 돌리고 싶다고 다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점에 공장에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맞는 적절한 제품이 딱 생산이 딱 제대로 돼야지 가동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고품질, 저비용을 실현한다는 것.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얘네 미쓰비시 전기 홈페이지에 있는 이 팩토리에 관련된 그림을 통해서 이 팩토리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미쓰비시 전기의 이 팩토리라는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 e팩토리 시스템의 핵심은 여기 있는 엣지 컴퓨팅입니다. 엣지 컴퓨팅. 엣지 컴퓨팅은 엣지라는 것은 끝단을 얘기하거든요. 끝단. 그래서 끝단이라는 게 그 센서나 각종 데이터를 주는 단말기가 있는 공간을 기본적으로 끝단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근처에 있는 걸 우리가 포그 컴퓨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을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포그 컴퓨팅의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팩토리는 엣지 컴퓨팅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에 IT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 IT 시스템 뭐 있죠? ERP, CAD/CAM, 설계 디자인 관련된 거죠. ERP 전사 시스템이죠. SCM, 공급망 관련된 거죠. MES, 생산 실행 시스템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 하단의 녹색 부분은 뭡니까? 생산 현장. 우리가 생산 현장은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라고 옛날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은 옛날의 공장 자동화보다 훨씬 진화된 거죠.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래서 맨 밑에 이 녹색의 밑에 바닥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센서 제품, 구동 제품, 컨트롤러 제품, 메카트로닉스 제품, 뭐 에너지 절약 제품 이런 것들이 이 공장의 생산 라인, 설비, 환경에 이제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하단에 FA 쪽의 데이터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데이터 처리, 분석, 정보 연계 처리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여기 안에서도 처리를 되고 또 이쪽으로도 넘어가서 여기에 있는 전사 정보들, 예를 들면 SCM, 물류 관련된, 공급망 관련된 정보들은 여기에 원부자재나 제품 출하 시에 이 SCM과 되게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용어에 익숙치 않은 학생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 e팩토리 미쓰비시 전기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걸 약간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생산 설비 쪽을 대단히 IoT 기반으로 확고하게 구현을 하고 그리고 맨 뒷단에 회사의 IT 시스템도 일정 정도 잘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 엣지 컴퓨팅 영역을 잘 해야지 제대로 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전사 시스템도 개판이고 데이터도 잘 안 모아지고 분석도 전혀 안 하고 있는 환경에서 공장에 센서 몇 개 달고 이런 소프트웨어 도입한다고 스마트 팩토리가 손쉽게 갖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런 부분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 내용은 좀 이제 뒤쪽에 마지막 세 번째 사례로 미국 GE의 인도 공장에 구축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과 관련된 GE의 발표 자료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세션의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미국 GE의 브릴리언트 팩토리. 우리가 브릴리언트라는 것은 똑똑한, 멋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GE 코리아에서 몇 년 전에 이
브릴리언트 팩토리 관련된 얘네 기술을 국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중요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면서 GE 코리아는 브릴리언트 팩토리를 뛰어난 공장이라고 자기들이 한글화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강의 장표 준비할 때 뭐 우수한 뛰어난 공장, 생각하는 공장이라는 걸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뛰어난 공장이라고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했는데 GE가 뭐 생각하는 공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릴리언트는 우리가 영어 단어 공부하고 배울 때는 뛰어난이라는 걸로 많이 생각했는데 뛰어나다는 것은 결국 공장이 생각할 줄 안다는 지능화되어 있다는 의미로 의역을 해서 생각하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인도에 GE의 엄청나게 큰 공장이 있습니다. GE는 미국의 공장도 되게 많고요. 워낙 사업을 제조 분야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하는데 이 인도 공장에 이 브릴리언트 팩토리 관련된 기술을 구현한 거죠. 그래서 이 인도 공장은 또 사업 영역이 엄청 복잡하고 엄청 큽니다. 그래서 GE의 여러 가지 관계사 중에 항공 부문, 발전소 부문, 오일 및 가스 부문, 운송 부문 등 4가지 사업 영역의 제품을 모두 이 공장 한 군데에서 다 생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장에 항공기 관련된 제트 엔진 라인이 따로 있고 발전소 발전 관련된 뭐 수처리 장치 하는 라인이 따로 있고 오일 및 가스 생산 라인이 따로 있고 운송 생산 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산 라인과 설비는 하나인데 거기서 자동으로 모드를 전환해서 어느 날은 어느 기간은 제트 엔진을 생산하고 어떤 기간은 수처리 장비를 뭐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공장이 생산 환경이 변신을 자유자재로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얘네가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3번째 세션의 마지막 사례인 GE의 브릴리언트 팩토리 생각하는 공장과 관련해서 GE 코리아의 발표자가 몇 년 전 국내에서 이루어진 세미나에서 발표한 스마트 공장 국제 컨퍼런스라는 행사에서 GE의 스마트 공장, 생각하는 공장, 브릴리언트 팩토리라는 주제로 발표한 자료 중에 일부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 중에 일부를 제가 캡처를 떠서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꼭 GE의 사업 전략에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어떤 관점에서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되게 중요한 메시지도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은 지금은 은퇴했지만 GE의 제프 이멜트 회장이 몇 년 전에 IT 업계를 깜짝 놀래킬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2010년 초반인가 그런데요. 다들 이제 사물 인터넷, IoT를 막 얘기할 때 GE의 제프 이멜트 회장은 이제 산업용 인터넷의 시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물 인터넷은
조그만 센서 같은 거를 주변에 달아서 센서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자는데, 제프 이멜트 회장은 그 센서가 가장 필요한 곳이 기업의 공장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저 제프 이멜트 회장 옆에 있는 게 항공기 엔진인데, 저 엔진 속에도 센서를 아주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항공기 엔진을 예를 들면 미국의 보잉이라는 항공사에 납품을 하면 그 항공기를 다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 사오잖아요. 그럼 그 항공기를 뭐 인천공항에서 미국까지 몰고 가다가 혹시 뭔가 문제가 약간 있을 있을 경우에는 미국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서울 본사로 연락을 합니다.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럼 서울 본사에서 다시 저 비행기를 납품한 보잉사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럼 보잉사에서는 다시 그게 엔진의 문제라면 엔진을 납품한 GE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몇 주 걸리거든요. 이렇게 컴플레인이 전달되기까지. 근데 제프 이멜트 회장은 왜 그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고객으로부터 우리 제품에 대한 불만을 듣느냐.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자라고 하면서 저기 센서를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센서들의 정보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미국 GE 본사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GE는 항공기 엔진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때 그렇게 취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먼저 선제 대응을 하는 걸 실행을 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센서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고객 맞춤형 제품을 더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어제까지는 제조 산업 기반의 회사였지만 이제는 GE는 데이터 및 분석 회사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GE가 산업용 인터넷 시대를 선도하겠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띵스잖아요. 산업용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및 분석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스마트 팩토리 전략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릴리언트 팩토리는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아까 얘기한 산업용 인터넷 시대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과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보다 진일보한 생산 환경과 관련된 기술들의 공통분모 교집합에 관련된 영역들을 묶어서 실제 현장과 디지털 현장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저게 뭐죠? 실제 현장과 디지털 현장이 소통하는 게 바로 사이버 물리 시스템 개념의 브릴리언트 팩토리를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은 기존의 생산 라인을 보다 진일보시키는 자동화 개념이고,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은 그런 생산 현장의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정보를 가져와서 뭔가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결합시킨 브릴리언트 팩토리라는 개념을 이제 공급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얘네는 브릴리언트 매니팩처링 스위트라고 하는 제품을 공급하는데 이게 세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Get Connected. 일단 이게 1단계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Get Insights.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2단계 제품이고, 세 번째는 최적화하는 Get Optimized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1단계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1, 2단계를 먼저 한 다음에 3단계 갈 수도 있고 1, 2, 3단계를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Get Connected는 각종 생산 라인의 성능 분석 그리고 공정에 대한 분석 이런 걸 하는 것이죠. 그 Get Insight는 더 나아가서 이제 품질 분석, 생산 지시 관리와 관련된 부분, 제품 이력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get optimized는 더 나아가서 동적으로 제조 최적화, 설비 성능 관리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동적인 제조 최적화는 얘네가 이제 인도 공장에 구축한 것이 이 브릴리언트 팩토리 기반으로 인도 공장에서 GE의 4가지 사업 부문의 제품을 하나의 생산 장비를 통해서 생산 설비를 통해서 다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는 어느 시점에 어떤 제품을 먼저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예를 들면 get optimize 단계의 동적 제조 최적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get connected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get connected로 시작해서 예를 들면 설비 및 생산 효율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get insight로 가면 품질 및 자재, 생산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하고, get optimized 되면 공장 및 공정, 제품 최적화를 하는데, 얘네가 이 인도 공장뿐만 아니라 얘네 G 브릴리언트 팩토리를 구축한 다른 고객사의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설비가 정지될 확률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정지될 확률이 10에서 15% 정도 줄어들었고요. 인건비도 14% 줄어들었고, 재고가 30% 줄어들었고, 리드 타임은 무려 60%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질과 정시 공급률은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줄어들고 필요한 것들은 더 올라간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GE의 브릴리언트 팩토리가 주로 이제 아마 인도 자기네 공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에 공급을 했을 겁니다. 국내에도 뭐 공급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2016년도에 국내에서 발표를 한 거 보니까 국내에서도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내용을 3시간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될 거는 이런 사물 인터넷 혹은 뭐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절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도대체 우리 생산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올해. 우리는 유연 생산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재고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품질 문제가 중요하다. 아니면 앞서 보여드렸던 LG전자 사례처럼 노동자들이 무거운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안전성과 품질, 생산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게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목표를 한 가지를 먼저 정할 수도 있고 두세 가지를 동시에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해결 과제 우선순위를 먼저 잘 도출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는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C-레벨, C-레벨이 뭐죠? 기업의 Chief Executive Officer, CEO, 뭐 CMO, CDO, 뭐 CIO 등 최고 경영진들의 확고한 의지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걸 실현하겠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쓰고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을 때만이 제대로 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저희 확고한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3번의 세션에 걸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혹시 좀 더 필요한 정보들을 원하신다면 구글 검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좀 더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또 필요한 정보들이 또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